일본 자동차 회사 혼다가 갑자기 한국산을 선택하자 일본인들이 대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3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해당 소식을 대서특필한 상태입니다. 혼다가 미국, 일본, 중국 세 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중국 기업의 비전 제품을 사용하고 중국 시장에서는 캐테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행과 공동구매를 통해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국 배터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내막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인들이 분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도요타에게 하이브리드 주도권을 내준 지 올해에게 전기차에서 승부를 보려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F2에서도 철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엔진에 혼다냐며 의사됐지만 내연기관의 종말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혼다가 한부는 LG와 합작전지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선택사항 중 하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분공장 용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0기가와트씩 규모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기준으로 매년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혼다와 GM은 전기차 부품의 과반을 공유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4년까지 선보일 전기차 2종에도 얼티원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얼티원 배터리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주융합 작사가 개발 중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2209년까지는 LG 배터리를 탑재해 SUV나 중소형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혼다는 일본인들의 반발을 예상해 차세대 전진정보체 전진엔 20년대 후반 실용화하겠다는 말을 덧붙인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5,000개가 넘는 댓글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반응을 보면 같은 성능이라면 한국 제품이 일본보다 싸다. 반도체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다. 가전은 안 되더라도 전지는 괜찮다더니 A 기술도 도둑 맞아 완전히 끝났다. 일본 제조업은 없어질 거야. 역시 전지 분야는 한국과 중국이 강해 어쩔 수 없었겠지만 파나소닉 제품을 쓰면 안 된다. 요즘 유아사라는 이름은 전혀 보이질 않네. 투자 규모에서 한국에 밀린 것인가. 이렇게 한국에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자국 중심으로 폐쇄적인 부품망을 구축한 일본 완성자 업체가 한국 배터리사와 협력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요타와 닛산도 파나소닉이나 맥 등 일본 업체와 손잡고 배터리를 수급한 바 있습니다. 혼다 또한 2008년 일본 기업 수이와 사와 배터리 합작사 브루에너지를 세운 바 있습니다. 주S에 와서는 100년 역사를 가진 일본 배터리 회사 두 곳이 합병해 2004년 탄생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만 해도 전세계 배터리 점유율 7%를 보인 3위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주S, 이와사의 황당한 성능이 부각되며 함께했던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혼다뿐 아니라 미쓰비시 항공사 보잉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가 주S 이와사와 협력했다. 나락에 빠진 것입니다. 혼다와는 하이브리드 채용, 리튬이온 전지를 생산하기로 하며 합작사를 세웠고 미쓰비시와도 리듬에너지 재팬레일을 세워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잉에게는 2012년 말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보잉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해 838편에 달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된 것입니다. 일본 항공절이 17개 전일 본공수 하나 도치기 정도 해당 항공기를 모았기에 타격이 컸습니다. 기존 항공기들은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보잉은 일본의 기술력을 믿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주S 유아사 측이 배터리 적합성에 대한 측정 자체를 속여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항공기에 장착된 것과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배터리 셀에서 용접 파편과 기타 금속 조각까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보잉은 엔진 결함 연료 누출 부품 이탈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부품 중 35%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제품을 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고질적인 데이터 조작이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결국 보잉은 1년이 지난 후 배터리를 재설계하고 나서야 운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자동차 부품사 보실 또한 2012년 삼성 SDI와 결별하고 일본주 S와서와 협력했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보스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큰 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셀 연구개발은 삼성 SDI가 맡고 보신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영업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보시가 갑자기 삼성과 결별을 선언하자 업계는 의아해했습니다. 그 내막에는 일본 기업의 이간질이 자리 잡고 있었. 실제로 1년 후 보시는 주위의 수요사 그리고 미쓰비시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가 지분 50%를 차지하고 주에스 여사와 미쓰비시가 각각 25%를 나눠 가진 것입니다. 보시 회장은 삼성과는 전략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별을 선택했고 새로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있어 적합한 곳으로 일본 업체를 발굴했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즉 일본 기업과 함께 한국을 능가해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2021년을 목표로 차량용 리튬이온 전지 개발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보시 회장은 5년 내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2배가 되고 가격은 절반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회 충전에 34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까지 밝혔죠. 하지만 그들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고 2020년들은 합작사까지 접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주의 씌워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SLS와 하이브리드 차용 배터리의 생산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삼성과 지속했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얻었겠지만 보시가 썩은 동아줄을 잡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 SDI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을 혼다 또한 이런 이유로 주 SE와사와 함께하지 못하고 한국 업체를 택한 것입니다. 현재 혼다는 북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선전에도 대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 진출 35년 만에 혼다를 제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판매 순위는 도요타 주연 포드와 스텔칸티스였고 현대기아차가 5위였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물류 대란 속에서도 149만 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상황입니다. 반면 혼다는 146만 대를 판매해 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것도 혼다를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14만 90만 대로 전기차 비율은 3% 43만 대 정도였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발효된 신북미 자유무역협정 우메마카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북미 3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75 이상 사용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북미 지역 금업체를 공략해야 했던 것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혼다가 전세계 3위 업체의 파나소닉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일본인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2008년 매물로 나온 산요를 인수하며 일본 최대 전지업체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기존 각형과 더불어 산요의 원통형까지 흡수하게 돼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고 이 덕분에 추후 테슬라와 납품 계약을 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비해 보수적인 투자로 테슬라 외에 이렇다 할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나소닉이 세계 최장 배터리를 개발해냈다고 떠들었지만 이것도 내년이나 돼야 테슬라에 간신히 공급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하기로 했던 도요타마저 중국 업체를 선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 배터리사의 미국 전체 생산 설비는 10%에 불과합니다. 일본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8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이 되면 한국 업체들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 건설 예정인 103개 설비 중 11개가 한국 배터리 3사 공장입니다. 미국 완성차 빅3와의 합작 투자 금액은 27조 원으로 연 4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혼다는 북미 시장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미이온 배터리는 무겁고 발화의 우려가 있어 수송비가 높습니다.
이에 배터리 공장을 전기차 생산 거점에 짓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2년 주연과 합작사를 설아설아 일본 자동차 회사 혼다가 갑자기 한국산 을 선택하자 일본인들이 대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3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해당 소식을 대서특필한 상태입니다. 혼다가 미국, 일본, 중국 세 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중국 기업의 비전 제품을 사용하고 중국 시장에서는 캐테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행과 공동구매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국 배터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내막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인들이 분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도요타에게 하이브리드 주도권을 내준 지 올해에게 전기차에서 승부를 보려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F2에서도 철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엔진에 혼다냐며 의사됐지만 내연기관의 종말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혼다가 한부는 LG와 합작전지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선택사항 중 하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분 공장 용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0기가와트씩 규모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기준으로 매년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혼다와 GM은 전기차 부품의 과반을 공유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4년까지 선보일 전기차 2종에도 얼티원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얼티원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주융합 작사가 개발 중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2209년까지는 LG 배터리를 탑재해 SUV나 중소형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혼다는 일본인들의 반발을 예상해 차세대 전진정보체 전진엔 20년대 후반 실용화하겠다는 말을 덧붙인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5,000개가 넘는 댓글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반응을 보면 같은 성능이라면 한국